실력이 이렇게 나올 줄 알았으면 괜찮게 친구를 보낼 수도 있었는데 굉장히 이상하게 나오는 것 같다가 장시간으로 보여주나요?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저는 너무 상관없는 거 다 장시간 하면은 보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저기 유기화 전공 같은 분들 좀 풀어본 적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볼게요. 제가 하는 분야가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pure synthetic chemistry plus chemical engineering plus material science.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많은 분하고 상관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 전공에는 너무 깊이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깊은 질문을 주실 것 같아가지고 오늘 주제가 시장 개발 전략이니까요. 다음에는 어떠한 개발 전략을 갖는 게 좋을 것인가. 이게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중간중간에 잘 상관없으니까요. 간단한 질문이 있으시는지 그런 게 있으면은 언제든지 얘기해 주시면 끝까지 기다려 주실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도문제는 Chemical Process R&D Clinical State인데요. 보시면은 제가 이 그림을 갖다가 디스커버리 투페이션으로 해놨는데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많이 대학원을 다니시는 분들이 케미스트리 파트에서 마스터나 PhD를 하셨으면 잘 아실 텐데 이 스트럭처럴 케미스트리 하시는 분들이 주로 박스 속에 들어가죠. 들어가서 바이올로지컬 액티브한 물건을 찾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드럭 디스커버리하는 거랑 비슷하죠. 망망대해에 들어가서 어떤 바이올로지컬 액티브한 물건을 갖다 찾아내는 거죠. 찾아내서 보면은 이런 물질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하실 때 아까 이제 DMPP라든지 범위레이든지 여러 분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이러한 물질, 그러한 테스트를 하려면. 근데 보시다시피 이게 탑설이거든요. 이제 BMS에서 항암제로 개발하고 있는데 이거는 사이클로피아마인이라고 내추럴 프로입니다. 그래서 보면 신테릭 랩에서는 이런 물질을 갖다가 한 10mg에서 한 20mg 만들면 굉장히 석세스더스더라고요. 학소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한 40개에서 50개로 가야 만들 수 있는 거니까. 예, 아까 말씀하신 그런 프로세스를 저희가 거쳐서 그렇게 하려면 최소한 100g, 옛날에는 10g이라고 더 많은 테스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100g에서 300g 정도의 물질이 필요하게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300g 만들어달라. 그래서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박수 깊숙이 들어서 진짜 좋은 걸 잡았어요. 그 사람이 흥분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리서치에서 개발한 사용 모니터는 사람 흥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디파트로 요구를 할 때 너무너무 중요한 물건이니까 빨리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이런 탑술이라든지 이런 사이클로피아마인을 한 3, 4개월의 시간을 두고 100g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랬을 때 과연 어떤 방식으로 만들 수 있겠어요? 쉽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 갖다가 그 타겟 타임에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거기에도 나름대로 어떤 스케줄이 필요하겠죠. 잠시 후에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거는 보고이라고 제가 해놨는데요. 거의 다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쭉 말씀하신 거. 여기 프리클리니컬 케이스에서 DMPP라든지 파운드플러지라든지 대부분이 톡시콜로지 많이 계시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많이 썼는데 보면은 아침에 이상준 소장님도 말씀하셨고 김정호 박사님도 말씀하셨는데 1.5에서 1.6 빌리언이라고 말씀하셨고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하셨어요. 보면은 이게 데이터가 2001년부터 2011년까지의 데이터입니다. 보시면은 넘버원 컴퍼니가 아스트라제네카인데 거의
11조, 11 빌리언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1년 동안 5개의 모니터를 갖다가 오프를 받았는데 한나라당 들어간 돈이 11조가 넘게 들어갔습니다. 제가 있는 노바티스가 상당히 성공적으로 했는데요. 그 상당히 성공적으로 했다는 노바티스도 4밀리언 들어갔어요. 평균적으로. 근데 이게 2012년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2014년이죠. 그건 좀 더 올라갔겠죠.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많은 회사들이 몰지라든지 어떤 다운사이즈는 그런 걸 많이 하게 되는 이유가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거 외에도 왜 이렇게 코스트가 하이오케팅이 심하게 올라가느냐면요. 2000년대 초반까지 스몰 멀크에서 좋은 약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리피톨이라든지 파이저 리피톨이라든지 바이아그라라든지 노바티스의 다이아마인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거를 오버컴할 수 있는 스몰 멀크를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제가 질문드렸는데 그 머크의 그 마약스 그 이후로 그 톡시시티, 세이프티에 관한 것들이 굉장히 심해졌어요. 그래서 그런 걸 다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돈이 한도 쓰더라고요. 옛날에는 뭐 100명, 200명 하던 거 요새는 400명, 500명. 그것도 미국, 아시아, 아프리카 모든 걸 다 커버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굉장히 지금 전반적인 파마시티컬 컴퍼니가 지금 위기 상황이라는 게 여기서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왔는데요. 평균적으로 14년이라고 했는데 14년은 아니고요. 11년에서 14년입니다. 그러니까 회사마다 약간 틀리는데 평균 자본은 11년에서 14년이에요. 여러분이 말씀하셨는데 거의 10,000개 정도 시작해가지고 하나가 700개씩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14년이라는 시간 아까 김정호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페이턴트 파일링을 하잖아요. 그 다음부터 프로텍션 받는 기간이 20년밖에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만약에 14년을 기간을 갖다가 통해가지고 오프를 받았다. 그러면 허업될 수 있는 게 6년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소위 얘기하는 블록버스터라는 드럭이 1년에 1밀리언 이상입니다. 1밀리언 1조인데 뭐야 한 6년. 그래서 익스텐션 성공해가지고 3년 더, 10년. 그럼 10밀리언, 10조밖에 안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죄송합니다.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닙니다. 11조를 들었어요. 그럼 남는 게 없죠. 블록버스터 나왔다고.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요즘 경쟁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은 시간을 줄여라. 가능성을 줄여라. 어떤 방법으로 줄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점핑할 수는 없겠죠. 그러면 이렇게 돼서 당연히 이거는 오프가 안 될 테니까 톡시콜로지 테스트 해야 되겠죠. DMPK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포뮬레이션 해야 되겠죠. 다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오버컴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나온 방법 중에 하나가 이쪽 클리니컬 단계에서 저희 요즘 노바티스에서 많이 쓰는 게 뭐냐면은 옛날 방식은 이렇습니다. 스텝 바이 스텝. CSP, FSC, 페이스 1. 페이스 1은 이제 클리니컬 트라이얼 들어갈 단계죠. 각 물질 하나마다 이 단계를 다 거쳤어요. 그 단계마다 다 이런 프로세스를 다 거쳤습니다. 페일, 컴백. 그러니까 다른 백업 컴파운드 가지고 다시 그런 프로세스를 또 거치게 됐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하는 방법이 뭐냐면요. 요즘은 3개 내지 4개의 컴파운드를 백업 컴파운드까지 포함해서 CSP라는 거, CSP는 거의 한 처음 시작할 때 한 100g 정도 시작하는데요. 그것부터 시작해서 3, 4개의 컴파운드를 한꺼번에 나옵니다. 2, 페이스 1까지. 그러니까 저희가 시작할 때 옛날에는 시간이 많아가지고 디벨로퍼 시간이 있었는데 저희 프로세스 R&D, 케미스트리가 할 수가 있었는데 요즘은 서너 개를 한꺼번에 가니까 굉장히 버전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요즘 많이 생긴 게 뭐냐면은 아웃소싱 스트래티지를 많이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거의 한
어리 스테이지는 한 40%, 그다음에 레이테이스까지 나왔어서 한 50% 정도 갖다가 CRO나 CMO 컴비를 이용해가지고, 물론 이제 각 스테이지라든지 각 디지즈 에리아라든지 각 프로그램마다 약간 틀린다면은 그런 식으로 저희가 유도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뭘 보여드리려고 하냐면은 2012년 데이터인데요. 넘버 원이 리피터예요. 세일즈로 봤을 때 거의 한 11 빌리언 이상 팔리는 거죠. 이거는 넘버 2, 넘버 45, 넘버 116 이렇게 나눠놨는데 세일에 얼마나 많이 팔리는 거에 따라서.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구조가 간단할 수도 있어요. 굉장히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거 만들려면. 근데도 거의 넘버 2에 팔리는 그런 좋은 약이죠. 거기에 비해서 또 복잡한 부분일 수도 있고. 근데 사실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좋죠. 만들기 좋으니까. 그렇다고 프레스도 들어가고. 근데 이런 걸 가지고 흥분해가지고 설치는 괴롭죠.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 100명 중에 한 사람 정도가 이런 걸 발견하죠. 그죠? 모든 사람이 바닷속에 들어가서 금 찾는 거 아니잖아요. 메디시널 게임스 하는 분들이 들어가서 한 100명 중에서 한 사람이 금이라고 갖고 나왔는데 사실은 그게 진짜 금인지 가짜 금인지 자기들도 모르잖아요. 근데 흥분해요. 그거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거의 한 1000개 중에서 하나인데 그 중에서도 확률적으로 굉장히 적은 거잖아요. 저희는 알거든요. 저희는 다루는 게 전부 바로 그 액티브한 물건만 다루니까 저희는 아는데 메디시널 게임스라든지 그 리서치 팀들은 흥분해가지고 도저히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엄청나게 싸웁니다. 왜 싸우냐면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만들려면 힘든데 메디시널 게임스 하시는 분들, 리서치에서 하시는 분들은 그냥 섞어서 100g, 200g 섞어서 그냥 나올 텐데 왜 안 하느냐.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조그만 집을 짓는 거하고 육상길 짓는 거하고 똑같겠어요? 틀리잖아요. 똑같은 집 짓을 때는 창문도 만들었다가 무슨 안방부터 만들고 이렇게 되는데 육상길 짓을 때는 튼튼해야죠. 그게 세이프티가 될 수도 있고 톡시스티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러한 거 없이 지면은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무너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가끔 들으셨겠지만 그 정도는 아닌데 폭발할 수가 있거든요. 큰 거 잘못하다. 그건 사람이 다치고 그러면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면에서 저희가 어떻게 이러한 큰 물건을 쉽게 시간 내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파이널 드랍 서브스텐스는 요구사항이 되게 많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퓨리티라고 하죠 저희가. 이 퓨리티가 98% HPLC로 측정을 했을 때 98% 이상이 돼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요즘 굉장히 많이 쓰는데 칼라듐이라든지 이런 헤비메탈이 많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게 한 10 ppm 내가 이하로 떨어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아까 포뮬레이션 하신 분이 말씀하셨는데 솔벤트도 많으면 안 됩니다. 그것도 독식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트레시홀드는 이제 각 솔벤트마다 정해야 되는데 에트라스테라든지 이런 거 안 독식할 것 같지만 그것도 500 ppm 레벨 이하.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조건이 많이 붙습니다. 그거를 갖다가 오버컴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를 개발하는 게 저희가 목표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각 단계마다 저희가 필요로 하는 양을 적어놓은 건데요. CSP하고 FSC까지가 쉽게 얘기하는 프리클리니컬 단계죠. 단계가 지금 300g에서 FSC까지는 이제 1kg까지가 들어요. 요즘은 옛날보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많은 다양한 실험을 원하기 때문에 톡스타입니다. 얘기했잖아요. 거의 톡스 떨어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거에 도수도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최소한 저희가 프리클리니컬이라고 1kg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아까 거기서 드렸다시피
만약에 한 스텝이 뭐 그런 거는 거의 없는데, 요즘 헨타이 C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사이클 펩타이드예요 돼요. 그래가지고 한 스텝이 한 28스텝 정도 됩니다. 그 28스텝 정도 되는 드러그 서브스턴스를 1%를 만들려면은 스타팅 코티를 얼마를 시작해야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뭐 10%가 될지, 뭐 50%가 될지, 그건 뭐 프라에 따라 틀리지만, 그런 식으로 만들려면은 저희 나름대로 어떤 그 베이직한 컨셉이 있어야 되겠죠. 그냥 막 할 수는 없겠죠. 이건 뭐 간단한 컴페리즘인데, 스케일 이렇게 다르다고요. 랩하고 팔라펜하고 이런 프로덕션. 실질적으로 이제 드라마 같은 걸 만들어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 가장 그 기본적인 저희가 컨셉이 뭐냐면은 그림 케미스트리입니다.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분들이 스피드, 코스트 굉장히 중요하죠. 그냥 덧붙여가지고 요즘은 environment. 그래서 레귤레이션이 굉장히 심해요. 더군다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뉴저지 같은 경우에는 솔벤트라든지 다이크로메테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그런 레귤레이션이 굉장히 심해가지고요. 가능하면은 사실은 아이디어라면은 물을 사용하는 게 제일 좋겠죠, 솔벤트. 그리고 톡식한 케미컬 안 쓰는 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파머시컬 인더스트리가 웨이스트가 제일 많은 인더스트리입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페트롤 케미컬이라든지 그런 데가 인더스트리, 또 웨이스트가 많을 것 같은데, 인풋하고 아웃풋을 따지면은 이 파머시컬 컴퍼니가 제일 커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그런 웨이스트 컨트롤은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 길면 재미없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제 컨티뉴스 매니팩처링을 저희가 이제 노바티스하고 MIT하고 이제 코퍼레이션에서 연구를 많이 하고 지금 이제 도입을 큰 스케일로 하는 건데 뭐냐면은 100C 레코드로 하면은 아까 얘기하셨지만 폭파 위험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런 위험성을 최소화시키는, 그러니까 소량으로 반응을 하는데 계속 컨티뉴스하게 반응하는 거죠. 그런 위험 없이 우리가 약간 위험한 어떤 리액션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빨라졌어요, 요즘은. 스피드가. 그러니까 처음 시작부터 클리니컬 트라이얼까지 들어가는데 옛날에 비해서 반 이상을 줄여야 되는 저희가 그런 오브젝트를 갖다 받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웨이브하고 코퍼레이션에서 일하는데, 다음에 이제 윤 선생님이 말씀하시겠지만은, 약간 저희는 한 120개 글로벌 CRO 컴퍼니, CMO 컴퍼니와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주로 일을 많이 하는 데는 인디아 컴퍼니고요. 그 다음에 중국에 있는 CMO 컴퍼니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완성국기 만들어라.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어요? 거기에 대한 베이직 저희가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때 아까 유기가 가신 분도 힘든데 그냥 방향 박사님 만드세요 그러면은 못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제가 케미스트인데요. 내추럴 프로세스 신세시스를 갖다가 공부를 했는데 프로세스 케미스트는 거기에 플러스 돼가지고 뭐를 공부를 해야 되냐면 이제 엔지니어링 공부를 해야 됩니다. 케미컬 엔지니어링. 그래서 저는 학부 때 엔지니어링을 했기 때문에 사실 도움이 많이 돼요. 거기에 플러스 머티리얼 사이언스, 아까 폴리몰피즘이라든지 크리스탈라이제이션이라든지 그런 거를 하려면은 사실 머티리얼 사이언스에 대한 베이직 아이디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험실을 그대로 운영하면 만약에 한 1000배의 플라스크를 갖다 놨다. 안 되겠죠? 만약에. 그래서 엔지니어적인 마인드가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건 물론 이제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이제 스피식한 트레이닝 받은 캠프 엔지니어들이 하겠죠. 제가 몇 시까지? 20분이요. 그래서 이게 베이직 프린시플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프로세스 R&D 의 베이스 프린시플이 세이퍼해야 되고, 이컬러지컬리 싸움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인발, 그러니까 환경 오염 안 시키는 솔벤트를 쓸 때는 시간, 엔진이라는 게 쓰면 안 되겠죠. 그런 얘기고요. 다음에 이거는 리프로듀스는 시험지에 들어가고 뭐다가 스케일했을 때 같은 형태, 같은 퀄리티, 같은 일들로 나올 수 있게 조절할 수 있는. 다음에 프라임 피지컬리는 뭐냐면요. 저희가 이제 디자인을 해가지고 랩스케일 갖다가 이제 파노프레이라고 그러는데 그걸로 이제 이용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 1000리터라든지 2000리터 되는 그런 액터가 반으로 시킬 때 여러분 이제 잘 모르겠지만 그 디에제더라는 방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그 실링에서 완전히 막은 상태에서 200도 300도로 가열을 합니다. 그래서 뭐 레벨을 갖다가 실링에서 허거든요. 1mm라는 뭐 1g 스케일은 나누는데 그 장점은 실링에서 그러니까 압력이 높아지니까 터지겠지. 근데 그런 걸 갖다가 저희가 여기가 올 수 없겠죠. 그 사람들도 죽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가 케미스트를 바꿔요. 다시 디자인해가지고.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하이 퀄리티 디터마인 스페시피케이션.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 드럭 서브스텐스는 여러 가지의 어떤 조건이 다릅니다. 그래야 만드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만족할 수 있는 거를 항상 똑같이. 그게 이제 GMP죠. FDA에서 원하는 게. 누가 만들든 어디서 만들든 항상 비슷한 퀄리티로 나올 수 있게, 설 수 있게 그렇게 디자인해야 되겠죠. 다음에 물론 이제 이코노믹.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요즘 파마시컬 컴퓨터들이 워낙 쪼들리다 보니까 이런 것까지 좀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죠. 물론 이제 클리니컬 쪽에서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지만 여기서도 그런 거 따져야 됩니다. 이건 뭐 다 설명되지 않겠습니다. 세이프티에 이런 4가지가 있고요. 그걸 한번 쭉 읽어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제가 간단하게 햄스터를 하나 그려드리는데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여기에다가 메틸을 붙이는 거예요. 메틸레이션인데 여기 보면은 메틸라이다하고 다이어트 솔베이트 이런 걸 쓰거든요. 이게 문제가 메틸레이션이 거의 대부분이 다 가시노제예요. 그래서 이걸 쓰면 안 돼. 그래서 그 디텍터는 계속 뭔 깊게 되는 거야 되는데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걸 바꿔줘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바꿔줘야 되냐. 다이어트 솔베이트라고 이거는 세이프 같습니다. 그리고 베이스도 0.1 그런 식으로 컨트롤 하는 게 프로세스 R&D에서 오는 부분들이 이해되겠습니다. 재미없으시죠? 재밌어요?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이콜로지컬리 사운드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이렇게 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그만 시험지에서 일할 때는 안 쓰시는데 스케일이 뭐 만약에 런치가 되면 톤 단위까지 갈 수 있잖아요. 저희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겠죠. 뭐 일일이 하나씩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물을 사용하라. 물을 솔벤트 사용하면 그게 너무 그렇게 했습니다. 리프레스트는 한번 설명드렸지만 똑같이 제너레이션에게 플랜 피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템퍼러처라든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온도, 그 다음에 타임, 시간이 2시간, 3시간, 5시간 했었는데 어떤 프로세스는 일주일을 가야 된다. 그런 것들을 고쳐야 된다. 필터레이션 익스트레이션 모르시겠죠? 하나만 말씀드리면 필터레이션은 뭐냐면 솔리드가 있으면 필터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커피 같은 필터잖아요. 솔리드 모델로 떨어지는데 그런 식으로 필터를 할 때
사이즈가 굉장히 작은 게 있어요. 그런 파이프 사이즈가 너무 작으면은 필터 할 때 시간이 꽉 막혀가지고 필터가 안 나요. 그런 경우에 어떨 때는 뭐 필터 하는데 한 3, 4일 걸릴 때는 어떨 때는 아예 임파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단계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저희가 이제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레이전트의 양이라든지 솔벤트의 양이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신데릭 스텝을 줄이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가 얘기했는데 일반적으로 드럽 서브스턴스가 요즘 최근 트렌드는 어느 정도냐면 한 12스텝에서 한 16스텝 정도 되는 것들이 제일 많아요. 왜냐면 그냥 IP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프로테인 스트럭처가 다 알려지기 때문에 각 회사에서 또는 물건이 비슷비슷한 스트럭처. 그래서 처음으로 시작한 회사는 괜찮아요. 그거는 이제 거기는 물질 특허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두 번째, 세 번째로 늦게 출발하는 회사. 거기 뭐 아무리 핵까지가 좋고 뭐 소프트가 좋고 그래도 가장 문제되는 게 뭐냐면 IP입니다. 페이턴트.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회사들은 물건을 갖다가 복잡하게 만들어요. 트위스트해요. 나는 알기 피해가요. 그래서 제가 요즘 하는 게 그 헥타이 C에 관한 컴파운드 디벨롭먼트를 하는데 그건 무슨 컨트롤 센터 가는 소문이 있어요. 굉장히 어려워요. 컨트롤 센터 하나만 있어도 어려운데 이건 세 개가 들어있어요. 왜 그러면 페이턴트 피해가요. 나머지 다 비슷해요. 그래서 신데릭 스텝을 갖다가 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뭐, 뻔하죠. 미일을 갖다 보는 거. 그 다음에 로봇을 갖다가 이제 가격을 한 로봇을 할 수 있게 디자인하는 거. 그 다음에, 가능하면 큰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뭐, 이거는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스페시피케이션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드럭서프트를 만들 때 지금 미국과를 갖다가 해놨는데요. 이걸 갖다가 사전에 제가 정해놓습니다. 잘 아시죠? 케미컬 퓨리티, 특히 이제 인퓨리티 프로파일이 있는데요. 케미컬 퓨리티는 98%. 그 다음에 각 인퓨리티도 0.1%를 넘었으면 나중에 그걸 아이덴티파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구조를 갖고 어떤 또 스텝으로 그러니까 그런 게 굉장히 시간을 잡고 그러니까 얼리에서부터 그런 거에 관점을 넣어가지고 디자인을 하시면은 상당히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포인트가 뭐냐면 좋은 물건이 나왔으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디벨롭먼트 하는 게 지금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처음 시작 단계부터 이 7가지에 관한 가장 중요한 거는 케미컬 퓨리티하고 바이오가 인퓨리티 프로파일과 세팅을 이게 넘버원 프라이트가 되겠고요. 해주면서 아까 얘기했던 프라임이라든지 먹기는 너무 달라요. 너무 겹치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흡수할 수 있을까 할까라는 그런 스테이지부터가 시작을 해야 되겠죠. 소멜 포텐트하고 포메트는 아까 말씀하신 포메이션 때도 중요하고 시스템 때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포멘트가 그 자체를 독식해요. 그래서 어느 이상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어떻게 하이데이트에서 소멘 부분은 괜찮은데 다른 소멘 하이데이트나 소멘트가 그 인설트된 그런 스트럭처들은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그런 거. 그다음에 파리크 사이즈는 아까 얘기했던 필터를 적용해요. 파리크 사이즈가 너무 작으면 필터가 안 되니까 어떻게 파리크 사이즈를 컨트롤 해가지고 필터를 금방 빨리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인피니티 프로파일도 사실은 우리가 쉽게 컨트롤 할 수 있겠죠. 왜냐면 필터가 늦으면 그 사이에 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필터가 잘 안 되니까 거기에 인피니티가 안 돼요. 그래서 파리크 사이즈가 중요합니다. 사실 그런 면에서는 저희 관점에서 그 폴리모르피즘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뭐 하려고 중요해요. 근데 요즘은 옛날에는 케이스
PS1 클리니컬 트라이얼이 들어가야 폴리모르피즘을 저희가 많이 생각을 했는데 요즘 ICSP 스타팅을 때부터 폴리모르피즘을 정합니다. 폴리모르피즘하고 어떤 솔트로 갈 건지, 조기 솔트로 갈 건지, HCL로 갈 건지, 아니면 뭐 휴머네이트 솔트로 갈 건지, 그 솔트 폼 자체도 여기가 지금 요즘은 정해요. 굉장히 힘들죠, 사실.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는데, 많은 경우에 바뀌는데, 왜 처음부터 이럴까? 그런데 그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스트레지에 의해서 정한 상태에서 가는 게 여러 가지로 시간을 많이 세이브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상태로 갑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질문 드렸는데 가장 어려운 게 폴리모르피즘이에요. 어떠한 그런 그 스테이블한, 서머다이니컬 뭐 스테이블한 폴리모르피즘을 갖다가 찾을까, 처음부터. 어떤 그런 게 지금 사실은 가장 그 디메이킹하고 스트러글한 분야입니다. 이건 뭐, 이거는 뭐 설명 안 하려고 했습니다. 해요? 네. 시간이 지금 7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패스. 폴리모르피즘 요거만 얘기 드릴게요. 폴리모르피즘은 슈퍼 세츄레이션, 그러니까 어떤 거에 영향을 받는지, 폴리모르피즘이. 그러니까 크리스탈 스트럭처가 어떤 영향 상태에서 그 영향을 받는지. 그래서 이러한 베이직 아이디어 하에서 저희가 그 폴리모르피즘을 갖다가 컨트롤합니다. 폼 A, B, 아까 나왔지만 하이드레이트, 그런 것들을 기본적인 백그라운드 알아야 저희가 컨트롤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가장 컴프레hen시브하게 제가 설명을 하면은 그 레버스 슈퍼 세츄레이션하고 템퍼러처, 제일 중요한 게 템퍼러처죠. 그러니까 쿨링 레이트, 얼마나 정체에 내려와서 그런 그 커브를 갖다가 슈퍼 세츄레이션 커브를 갖다가 컨트롤할 수 있는지 그게 제일 중요하겠고요. 그다음에 그 레이트 오브 엑스테이션은 뭐냐면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이제 히 트랜스퍼. 그러니까 엑스테이션을 너무 세게 하면 그 파이크 사이드로 그 크리스탈 스트럭처에 영향을 주고 그 엑스테이션을 빠르게 하면 히 트랜스퍼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큰 매체에서 하게 되면은 이 엑스테이션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케미스트리가 아니고 케미컬 엔지니어링이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히 트랜스퍼하고 매스 트랜스퍼하고 뭐 그런 같이 계산을 해가지고 저희가 계산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시딩 여러분이 잘 아시죠? 이거는 이제 실험실 시딩을 하는 이유는 조그만 파이프를 갖다가 자기가 원하는 형태의 크리스탈 폼을 랩에서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집어넣어 줍니다. 그러면 그게 뉴클리아가 돼가지고 그거를 통해서 다른 것들도 그러한 크리스탈 폼으로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딩은 뭐 거의 일반적으로 요새는 많이 씁니다. 그다음에 뭐 인피니티는 뭐 당연하겠죠. 인피니티가 너무 많으면 크리스탈 스트럭처가 변하게 되겠죠. 근데 크리스탈 스트럭처가 중요한 게 아까 제가 이 질문도 드렸는데 그 일라이딜리에서 그 마케팅 프로덕트의 위주로 됐잖아요. 왜 그러냐면 만드는데 새로운 폴리머가 생긴 거예요. 그럼 새로운 폴리머가 생긴다는 얘기는 뭐냐면 솔빌리티 틀리죠. 아까 얘기하셨던 바이오어빌리티 틀리지. 다 틀리잖아요. 그럼 그게 처음에 자기들이 그 FDA의 승인을 얻고자 내놓은 데이터들이 다 틀린 거예요. 다시 해야 돼요. 물론 안 그런 경우도 있겠죠. 조금만 차이 나는 경우. 그런데 어느 정도 이상 차이가 나면은 다시 해야 되니까 그럼 미드톤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폴리모르피즘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 컨트롤을 해서 갈 건지. 처음 시작부터. 여기서 말씀드린 게 디프런 폴리고는 솔리비티하고 뭐 매핑 포인트라고 당연히 되겠죠. 그다음에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디프런 폴리고는 솔리드 스테이트 프로퍼티가 틀립니다. 그러니까 월크 덴시티도 틀리고요. 밀링이라는 뭐냐면 저희가 이제 포뮬레이션 할 때 드럭 프로덕트를 만들 때 균일하게 만들어야 돼요. 파리클 사이즈가. 균일하게 만드는 그 과정을 저희가
밀링이라고 그러는데 그 밀링할 때도 어떤 폴리머는 밀링할 때 히트가 생기지 않겠어요? 갈아주니까. 근데 어떤 말에 아까 말씀하셨던 폼 A라는 그런 크리스탈 스프를 가진 컴파운드가 밀링하는 거에 바뀔 수가 있잖아요. 폼 B로 바뀐다든지 그 디컴포즈 된다든지 하이드레이트 같은 경우는 디하이드레이트 된다든지 뭐 그런 관계예요. 그러니까 그 밀링할 때 그 어떠한 그 프로세스로 폴리머가 바뀔지 그게 굉장히 또 중요하겠죠.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에 제가 최근에 뜬 건데, 레닌이 있던데요. 그래서 보면은, 스티로케미스트리하고 스티로케미스트리가 3개 있고, 굉장히 좀 구조적으로 조금 복잡한데, 이렇게 3개로 나눠가지고 스테이지를 짰어요. 여기 기본적으로 이제 메디시널 케미스트리 이제 리서치에서 넘어온 건데, 보면은 괜찮은데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각 스텝마다 이 피지컬 프로퍼티가 오일리 솔리드예요. 그러니까 이 퓨리파이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인피니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각 스텝마다 어떻게 퓨리파이하면 카른 크로마토그래피에서 큰 카란 통해서 퓨리파이를 하는데 조그만 스케일 때는 괜찮죠. 레벨에서. 근데 큰 스케일로 카는 거의 임파서블 못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바꿨냐면 이 가로침이 뭐냐면은 이건 아이솔레이트로 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만들고 그 다음은 또 그냥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각 스텝마다 임퓨리티를 불순물을 가장 최소화하는 방향의 그런 프로세스를 디자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캡슐 같은데 그 전에 리스나에서는 임퓨리티가 불순물이 10% 이렇게 있었다면은 지금 이 단계에서는 뭐 한 2%, 3%. 그리고 쭉 여기까지 와서 한번 퓨리파이를 안 한 상태에서 와가지고 휴머네이트 솔트를 만들어서 그 솔리드 상태에서 리크리스탈라이즈는 뭐냐면은 그 아까 그 폴리머피즘 보내주신 솔리드를 만드는 거예요. 그 솔리드를 만들어가지고 솔리드를 퓨리파이 하니까 훨씬 쉽죠. 아까 얘기해서 필터하는 게. 네, 그런 식으로 저희가 MPS 이벤트 갖다가 딜리버리를 갖다가 석세스하게 했습니다. 이거 쭉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요. 저희가 하는 게 프리클리니컬 디벨롭에서 프리-IND, 이니셜 IND 서비스를 할 때 저희가 이제 도큐멘테이션 를 갖다가 하는 파트가 뭐냐면 이제 저희가 만드는 과정, 어떻게 만들었냐, 어떻게 퓨리파이 했냐, 어떻게 아이덴티파이 했냐, 그러한 것들을 갖다가 그 IND, 프리-IND, IND 서비스 할 때 저희도 참가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오늘 그 주제가요. 임상학대 시작부터 효율적인 개발 전략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가장 효율적인 개발 전략이 뭘까? 그러니까 물론 제압하는 파트도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제가 일을 하니까. 다른 분이 말씀하시면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러겠죠. 그분이 하고 있으니까. 근데 제 생각할 때는 그래요. 이 드럭이 굉장히 조그만데 이게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는 비행기 만드는 것보다 더 복잡하대요. 그 공정이라든지 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까 말씀했는데 비행기 만드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갈까요?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14조 이상 들어가요. 그게 안 들어갈까요? 근데 이거 조그만한 드럭 하나 만드는데 11조, 10조 이렇게 들어가는 그만큼 복잡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각 파트도 중요하지만 인디비주얼이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버 스트레이지를 짜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누가 할지, 그건 뭐 회사마다 나름대로 전략이 있겠지만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적인 픽처를 갖다가 조합할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방법. 같이 디스커션 해가지고 또 어떤 게 있을까 서로 공부를 같이 해나가면서. 물론 이제 여러 또 컨설팅 하실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만이 또 서로 디스커션 해가지고 아이디어도 얻고 그런 방향이 제가 볼 때는 가장 합리적으로 클리니컬 뿐만 아니고 저희가 라이센싱 할 때
최소한 페이스 1까지 요구를 하니까 거기까지 가는까지의 그런 그 스태틱한 프레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 박사님 괜히 겸손하셔가지고 복잡한 얘기를 좀 깊이 하시고 막 넘어가시더라고요. 저희들이 충분히 인내심이 있어서 들어보려고 그랬는데 괜히 그런 얘기 잘 안 하셨어요. 다음엔 좀 복잡한 얘기 좀 해주십시오. 그래 저희들이 이제 보니까 정말 저희들 뭐 화학이라는 게 메시알 케미스를 만들면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만들어지는 줄 알았는데 굉장히 복잡한 사연이 있네요. 고생이 많으시네요. 전문가분들도. 자 그러면 질문 좀 받아볼까요? 질문 있으십니까? 네. 예. 자 마이크를 저기 LG 생명과학의 김정희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너무 케미스트이기 때문에 이런 쪽 말고 제가 궁금한 거는 이런 지금 개발 과정 중에 아까 말씀하신 그 단계가 그 단계에서 어느 수준까지 어떻게 준비하는지 이런 게 굉장히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아까 예를 들면은 이코노미컬리 만드는 그런 뭐 리에이전트도 좀 로머티리얼 싼 거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과연 물론 받아오면서부터 시작을 하시겠지만 그게 이제 NDA 후까지도 계속되는 작업인지 아니면 어느 스텝에서 끝나는지 이것이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PV 배치 하실 때는 거의 이제 시기는 페이스 3 머티리얼을 만들 때 이미 PV를 커머셜 스케일로 하시는 건지 뭐 이런 것이 좀 궁금해요. 저희가 페이스 1, 페이스 2,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스 3 갈 때 그 사이에서는 저희가 정해요. 어떤 그 커머셜 플랜을 갈지. 그리고 아까 질문이 로보티리얼이라든지 그런 거에 질문을 하셨잖아요. 그건 처음부터 해야죠. 요즘은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CSP, FSC, 페이스 1, 스텝 바이 스텝 그런 그 플랜이었는데요. 요즘은 그런 게 아니고 처음부터 많이 노력을 합니다. 처음부터 노력은 하는데 이제 그거의 끝이 어딘지 저는 NDA 후에서도 계속 그런 작업을 그건 아니죠. 그 자리 끝나야죠. 페이스 1 정도에 가면 끝나야죠. 페이스 1 정도에 끝나고 네. 이제 PV 배치를 할 때쯤이면 모든 코스트 다운이 이런 게 그러니까 거의 신테릭 플랜,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신시시스를 할 건지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은 이런 거예요. 이런 거로 시기를 갈 거다. 다른 거는 케미스트리가 뭐 이렇게 갈 거다. 다른 거는 페이스 1이 정해지고요. 그 다음에 각 스텝마다 프로세스는 틀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쉽게 말씀드리면은 솔벤트를 뭐 1g당 10ml를 썼는데 너무 많아. 오늘 1g당 5ml 쓸 수 있고 그런 식으로 바꾸는 거는 페이스 1 이후에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하는 거는 거의 케미스트리에 가는 것들은 페이스 1을 마킹을 합니다. 또 질문 있으십니까? 하나 더. 네, 이종구 박사님. 아까 그 스킵 하셨던 것 중에서 제가 궁금해서 거보세요. 그 하이드로젠 스케일 번딩 좀 다시 올까요? 네. 아니, 다시 하지 마세요. 하이드로젠 번딩 그 말씀하셨는데요. 그 어떤 뜻으로 그 솔빌리티 때문에 그런 거 말씀하신 건지? 그러면은 그 하이드로젠 번딩 말씀드린 거는 아까도 나왔는데 하이브리드 때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이드로젠 번딩은 그 크리스탈 수초가 잘 비싸요. 그러니까 사실 하이브리드 때는 어려운 게 뭐냐면은 컨트롤이 어려워요. 모노하이드, 나야지, 그다음에 저희가 드라이 할 때 그게 하이드리트가 디하이드리트 될지 아까 얘기했지만 밀링 할 때 갈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에너지가 많이 들잖아요. 그 상태에서 또 하이드리트가 디하이드리트 돼서 또 폴리머가 바뀐다든지.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스위테리언이니까 그 아이오닉 아니면 가타이오닉 그런 시스템 그거는 이제 저희가 설틀을 만드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소딩 설틀. 예를 들면 그게 NH가 들어가 있으면 NH 플러스로 되는 경우입니다. 그런 거 그렇죠. 네. 번딩하고 또 그렇죠. 예. 그러니까 특히 이제 뭐 아미노에시드라든지 그런 펩타이드 같은 거 할 때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뭐 베타토니믹 같은 것도 될 수 있겠고요. 근데 저쪽은 굉장히 복잡하고 제가 그쪽 엑스퍼트는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사실인데 오늘 베스트 중요합니다. 저희 쪽에서. 예, 감사합니다, 김 박사님. 자, 박수.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하세요. 큰 소리 하세요. 예, 간단한 질문이면, 네. 간단한 건데요. 아까 솔베이트 잠깐 말씀하셨는데
마지막에 API에 대해서 스펙을 만들 때 솔베이트는 잔용매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시면 될까요? 솔벤트가 어떻게 드라이를 하냐고요? 그러니까 솔베이트는 만약에 IPA 솔베이트다 그러면 IPA가 생각나지 안 나는데 가이드라인이 5.ppm이라고 치면군요. 이게 5.ppm이 넘을 거잖아요. 넘지 않아요. 넘지 않게 해야 되는데 넘을 때가 있죠. 왜냐면 어떤 경우에는 제일 어려운 게 어떤 경우냐면은 그 드럭 서브스턴스가 솔리드 크리스탈 스트럭처로 나오는데 솔벤트가 인설트 되는 거예요. 그 크리스탈 스트럭처 사이. 그런 거는 아무리 히팅을 해도 안 나오죠. 디컴포즈나 멜팅 내기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저희가 하냐면은 다시 녹이죠. 다른 솔벤트로.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새로운 몇 가지 방법을 다시 해가지고 새로운 크리스탈 스트럭처로 바꿉니다. 그래서 폴리모피가 어려워, 폴리모피즘이. 그런 솔벤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 그냥 심플리 스케일업이 아니라 그러한 여러 가지 팩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를 다 분출하려면 그래서 사실은 어렵죠. 예,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그 질문을 하시려고 했군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